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미국 시간으로 3월 7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요새 안녕하신가요? 네,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임들도 많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집에 계신 시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안녕하신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주식은 안녕하신가 묻고 싶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많이 하셨을 텐데 둘 다 안녕하면 좋지만 또 안녕하지 않다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자세가 안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S&P 500 Year to Date를 준비했는데요. 이 S&P 500 지수를 보면은 1월 초에 1월 2일에는 지금 3257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쯤에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S&P 500은 거의 30%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019년이 끝나고 2020년부터는 이제 1월부터 제가 3월 6일 장 끝날 때까지를 모아봤는데 1월 초에 되게 무난했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중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발하면서 그것들이 이슈화 됐지만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다가 또 이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도 조금 반영이 됐었어요. 이제 중국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조업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인지 조금 떨어지고, 그러고 또 여기서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2월 달에 2월 초에는 뭐 미국은 코로나 관련 없다 하면서 이제 점점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2월 19일이 이제 최고점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포인트가 3386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S&P 500 수익률이 3.94%였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괜찮다,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이쯤일까요?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10% 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참 되게 등락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갑자기 한 4%, 5% 가까이 오르다가 또 이때 또 하락하고,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이때 또 하락을 하고, 또 다시 금리를 낮췄으니까 또 기대감에 또 오르다가 또 이제 또 하락을 하고, 그래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연초를 대비하면은 지금까지 8.7%가 떨어졌고, 지금 최고점에 2월 19일 최고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짧게는 요 시점을 보고 길게는 이 시점을 보면서 이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물론 잘 못하고 뭐 단기 예상을 어떻게 하겠냐 싶지만은 이거는 너무 좀 비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좀 정말 베이직으로 정말 펀디멘탈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봤어요. 한 번 더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제가 이 그림이,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 사실 엄청 많은 뭐 예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그냥 이게 제가 쓰기에 깔끔할 것 같아서 이거를 가져왔고요. 사실 이 달걀 이론은 이미 많은 유튜브에도 많이 설명이 돼 있고, 뭐 블로그나 어떤 웹사이트에도 많이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리가 저점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많이 투자가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투자를 할 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투자들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가 활발하다 보면은 또 버블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럼 연준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나라에서 이자를 올려서 투자에 대한 제재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위축을 기대하면서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면은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에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예금이 뭐 요 그래프, 요 달걀 모양에 한해서는 뭐 예를 들어 6%, 막 8% 된다면은, 아니 주식은 변동성도 있고 한데 뭐 배당 해봐야 한 뭐 3%, 뭐 많아야 5%, 6% 주는데, 아니 그럴 바에 나는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예금에 입금을 해서 이자를 6%, 8% 받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일어나냐면은 금리가 고점에 이를 때까지 그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 현상까지 왔다. 그럼 이제 또 꺾이겠죠. 이제 꺾이는 순간들이 오면은 사람들은 뭐 그때도 아직 뭐 예를 들어 이게 한 10%라고 하고 최고점이 10%라고 하고 만약에 다시 뭐 한 7%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17%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을 인출해서 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채권 10% 채권을 발행한다 하면은 시장 금리가 뭐 7%든 6이든 상관없이 내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는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 투자가 더 이익인 거고요. 그리고 뭐 어느 뭐 예를 들어 뭐 5, 4, 뭐 3,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채권을 소유해서 그 차익보다는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채권 매도와 뭐 부동산 투자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달걀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3월 6일에 이 달걀 이론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 3월 6일은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지금 어느 점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 뇌피셜로 추측하기에는 지난 며칠 전에 연준에서 금리를 0.5% 하향시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쯤에서 금리를 0.5% 하향을 했는데 다다음 주에 있을 3월 18일에 FOMC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적게는 0.25포인트, 많게는 정말 0.5나 막 0.75%포인트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금리 하향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저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딘진 몰라도 한 이쯤에 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쯤에 와 있으면은 지금 일어나야 되는 현상들이 뭐 부동산 투자, 뭐 채권 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채권 매도가 되고 있나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에 더 투자가 많이 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여기 시간으로 어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20년 국채 ETF인 TLT가 5%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채권이 상승되고 있고 그리고 채권의 돈들이 지금 모아져 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주식을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죠. 이거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상관없이 매도하는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때 빼가지고 요때를 도모하자라는 관점을 계신 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식 투자도 지금 많이 있어요. 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완전 바닥은 아닐지라도 지금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내가 바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바닥이 올지 모르고 사실 요 구간에는 주식 매도하시는 분들도 아니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주식에 1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요때 돈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이 시기가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요쪽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 어딘진 몰라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달걀 이론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물론 한 50년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데 지금 시기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라는 질문에 한해서는 이 달걀 이론이 조금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이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명언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간단한 명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제 여러 가지 명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따라야 할 명언이다 라고 이미 각인을 했고요. 그거는 바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조금 더 내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거나 아니면은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오를 때 이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수익을 확신하고 그런 시기에는 두려워하라 라는 얘기고 자, 제 생각에는 지금 요즘에는 요 말이
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라는 게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시장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Fear and Greed Index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감정이 지금 마켓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게 6이에요. 이게 0에서 100의 스케일인데 지금 6인데 엄청 낮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 6은 처음 봤어요. 6은 처음 봤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매번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전만 해도 60이었어요. 60. 한 달 전. 한 달 전에 60이라는 거는 자, 요쯤이죠. 요쯤. 한 달 전에 이때쯤이죠. 한 달 전에도 주식시장은 계속 S&P 500 괜찮고 미국 지수 괜찮고 코로나와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전 요쯤에는 이 지수가 60이었는데 지금 6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두려움과 공포가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미국 기준으로 지금 7일 낮 12시 기준으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미 확진자가 291명, 300명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황인데 점점 더 약간 아시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국도 그렇고 한풀 꺾인 느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인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주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스타벅스로 유명한 이 시애틀 근교에서는 벌써 사망자가 1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도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큰 모임들이 지금 취소되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뭐 한 방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지금 바닥으로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아마존이나 뭐 이제 테크 기업들이 뭐 지금 시애틀은 티나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이런 추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은 소비가 위축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거는 요 밑에 부분은 제가 한국의 어떤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지금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량이 수축되고 공급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할 매수를 점점 하는 거는 어쩌면 투머치 낙관론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조금 더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더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또 시행착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다른 채널에서 존니 대표님의 영상을 봤는데 100%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매달 뭐 예를 들어 B 회사한테 100개의 물품을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2월달 뭐 예를 들어 3월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0개를 공급해야 되는데 50개밖에 공급을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때고 A 회사는 만약에 3월달에 잡힌다. 3월달에 진정이 되면은 4월달 돼서는 100개 공급하지 말고 150개 공급하고 200개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은 태평한 아니면 조금은 너무 아이디어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정말 깊게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잠식될 거고 언젠가는 그 확진이 꺾이고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준비한다면은 당연히 그 이후에는 생산량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주춤하고 수축되고 막힌 그 생산량들이 나중에는 물량이 더 크게 공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 아까 이 달걀 이론을 봤을 때 지금 뭐 이건 사실 금리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막 지금 뭐 금리도 낮추고 지금 생산력도 줄고 자, 지금 계속 저점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되면은 예전에 밀렸던 그런 생산량들이 이때 폭발을 한다는 거죠. 이때 폭발을 하면은 주식 투자에도 돈들이 몰리고 그렇다면은 이때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지금 각 산업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정말 바닥을 기대하면서 또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게 함정이고 지나봐야 바닥이 어디인지 아는 것도 어쩌면 또 한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워렌 버핏 이 말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어떤 관점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제 얘기가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어쨌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신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많은 신경 쓰지 않고 딱 중심이 되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사실 요즘은 너무나 정보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100가지 1000가지 투자자의 명언들도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그냥 내가 클릭 몇 번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내 걸로 하자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로서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그 많은 관점과 그 많은 명언들 중에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정말 이 사태가 종결이 되고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할 텐데 그때를 지금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양한 의견들,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보충하는 의견들이나 아니면은 반대를 하시거나 다양한 의견들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도 배우고 구독하시는 분들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귀한 경험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